안녕. 아, 아. 내가 방송을, 새벽 방송을 원래 이런 식으로 키는데, 새벽 방송을 원래 이런 식으로 키는데, 너무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맛보기라도 하라고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좀 이른 시간이지만 새벽 감성으로 한번 와봤어요. 맛보기로. 원래는 새벽에 이렇게 방송을 좀 하거든요. 조용히 조금 진지한 얘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새벽에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일찍 자는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야. 일찍 잘 잔다고 해서 고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방송을 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원래 제가 방송 쉬는 날이에요. 방송 쉬는 날인데 방송을 2번이나 켰어. 이게 좀 요즘 심하지 않아? 내가 방송 키는 주기가? 여러분들도 느꼈죠?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키워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방송에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니까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더라고. 내가 일중독 성향이 되게 심해서 일을 안 하면 진짜 불안해요. 근데 그 일에 이제 방송도 포함이 된 거지. 그래서 조금 이번 주 동안 방송을 좀 과할 정도로 자주 켰는데, 충분히 솔직히 했잖아? 이번 주에 막 한 10번 켰잖아, 방송을? 근데도 방금 낮 방송을 끝내고 지금 수면제도 먹었거든요? 수면제도 먹고 이제 자려고 누웠어. 근데도 막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수면제 먹었으면 자요. 그래, 수면제 먹었으면 자야 돼. 그게 맞는데 불안한 거지. 수면제 먹었더라도 자기 전에 뒤척일 시간에 조금이라도 방송을 더 하면 실적이 날 텐데, 내가 잠을 자도 되나? 뭐 이런 강박증이 좀 있어요. 제가 일적으로. 방송하고 수면제 먹었으면 자도 돼요. 괜찮아. 내가 허락한다. 그 말 되게 좋다. 나 불안해서 방송 킨 거거든. 확실히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잘하지를 못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스스로를 많이 갈아 넣는 것 같아. 그래서 챗GPT, 만능 챗GPT가 나한테 영 불안하면 방송을 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방송을 하느라 부담을 가졌으니까 지금 너무 불안하고 그러면 나를 위한 방송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금 한번 켜보게 된 거예요. 짧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걱정이 많으시구만. 오랜만에 왔는데 우울한 얘기 들려서 죄송한데, 평소에는 안 이래요. 평소에는 제가 진짜 좀 시끄럽고 유쾌하게 하는데, 새벽 방송을 감성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새벽 방송 맛보기 시간이라서 새벽 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새벽 방송이 녹화본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홍보할 겸 이렇게 켜봤어요.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거 방제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말 그대로야. 조곤조곤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제 시청자들 눈치 너무 안 보고 시청자 숫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 킨 이 방송만이라도 나만 생각하면서 방송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그냥 실험용으로 켜봤어요. 요즘 시청자 수, 팔로워 수, 방송 시간 이런 거에 너무 압박감을 느껴. 왜냐면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뭐 시간적, 금전적 이것저것 이유가 되게 많은데 내가 방송을 선택한 이상 방송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초조해져가지고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방송에 집착하고 시청자 수에 집착하고 그 컨텐츠에 막 집착하고 이러니까 부자연스러워져가지고 역효과가 나더라고. 아직 슬럼프까진 아니야. 솔직히 방송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슬럼프가 오겠어.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 내가 글 쓰는 걸 힘들어하게 됐듯이 방송도 그렇게 될까봐 조금 무서워져가지고 자기 전에 억지로라도 한번 방송을 켜봤어요. 원래는 새벽 방송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자다가 깨는 것도 피곤하고 내일 또 출근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푹 자려고 새벽 방송을 좀 당겨서 해봤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거나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내가 짊어져야 될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재밌게 즐기고 가기만 하면 돼.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나한테 고마운 일이고 나는 내가 선택한 이상 내가 잘해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잘하지는 못해요. 뭐든지 내가 엄청 사랑하는 글쓰기든 게임 만들기든 다 사랑하지만 잘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도 똑같아. 잘하지는 못해. 그래서 열심히라도 하는 거야. 남들보다 2배로 방송 자주 키고 2배로 더 신경 쓰고 그래야지 평균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처음 와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이팅입니다. 뭐 우울하거나 슬픈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응원해주는 건 감사해요. 사람들이 내가 방송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다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거의 초면인 사람이잖아.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솔직히 요즘은 조금 나 하나 보살피기에도 많이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라서 남한테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정한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거지.
어떻게 자기 자신도 챙기면서 자기 지인들도 챙기면서 완전히 낯선 사람을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다정한 말까지 해줄 수 있는 그 체력이랑 그게 부러운 거지. 마음씨가. 그래도 고민이나 이런 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말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방송이 부금 소리가 왔다 갔다 하네. 저는 방송이 약간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는 내 고민을 전혀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아예 얘기를 못해. 근데 방송에서는 내가 힘들고 요즘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술술 나와서 방송을 끄고 나면 되게 개운한 거야. 난 여태껏 누구한테 내 말을 털어본 적이 없는데 방송을 시작한 뒤로는 익명 속에 숨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느껴져서 나는 진짜 들어주는 분들께 고맙기도 하고 사실 오히려 반대예요. 방송인이라면 힘든 모습을 보이면 잘 안 돼.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리쌍의 광대란 노래가 있죠. 그거를 아시는 분이라 할 텐데 광대처럼 앞에 나서서 웃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다는 걸 티내면 안 돼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거든.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게 되거든. 그래서 속내를 다른 스트리머 방송 보시는 분들이면 알 텐데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그렇고 예능인도 그렇고 대기업 분들도 그렇고 자기 힘든 얘기를 안 꺼내요. 절대로. 절대 안 해. 어떤 걸로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거조차 안 해. 오늘 어떤 일로 힘들었다 절대 얘기 안 해. 왜냐면 그게 맞거든. 근데 나도 그래서 방송 초에는 그렇게 했어요. 방송 초에는 뭐 무조건 좋은 얘기만 했지. 웃긴 얘기만 하고 그냥 웃고 떠들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방송 복귀하면서 새벽 방송 시리즈라 해야 되나? 컨텐츠 이게 컨텐츠 중 하나거든요. 새벽 방송이 새벽 방송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내 얘기도 틀어놓고 남의 얘기도 들어주고 하게 됐는데 나는 대기업이 돼서도 이럴 것 같아. 대기업이 만약에 된다라 하더라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말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고. 근데 또 착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인간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못해요. 너무 착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스트리머나 좋아하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잖아.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힘들어해. 왜냐면 너무 아끼니까 그런 거겠지. 나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내 고민을 절대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었어요. 착한 사람들한테 곁에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메이님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사실 이게 그
전에 상담하면서도 들었었는데 나는 스스로의 실적을 성격이나 성과나 이런 거를 진짜 나 스스로 폄하한대요. 뭔가 엄청난 걸 해내도 아,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절대 나한테 칭찬을 해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착하다는 것도 인정을 잘 못하겠어. 왜냐면 당장 주변만 봐도 진짜 착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진짜 다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한테 엄격한 스타일인가 보네요. 그게 좀 많이 심해요. 저한테 많이 엄격해. 왜냐면은 그게 나름의 제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엄격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게 그렇게라도 살아남고 싶었던 거지. 내가 하는 일 쪽 업계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나한테 관대해지면 노력을 안 하게 되잖아. 아까 말했죠. 저는 잘하는 걸 못하니까 두 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그런데 좀 반대로 슬픈 거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요.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안 따라오잖아? 결과에 집착하게 되잖아? 진짜 힘들어져. 내가 방송을 열심히 켰는데 성과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지치고 힘든 거지.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너희들이랑 떠드는 것만 해도 재밌었어.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나랑 놀아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게임하는 거 재밌고, 방송하는 거 재밌고. 근데 그건 취미선이라서 가능했던 거였고, 나는 이제 26살이거든요, 제가. 뭐든 취미를 갖기가 힘든 사회초년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계속 하고 싶으면 최소한 부업까지는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봐봐, 지금도 자려고 수면제까지 먹었는데 불안해서 방송 킨 거잖아. 하이하이.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새벽 방송 컨텐츠 맛보기 보여주고 있어요. 새벽에는 원래 제가 이렇게 좀 궁상을 떱니다. 많이 궁상을 떨어. 궁상 방송이야, 새벽에는. 나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는 그거진 않잖아.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고 일에 집착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이 저는 솔직히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서 유튜브에도 영상 굳이 올리고 그러는 거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저 사람도 겉보기에는 잘 지내고 있네? 남들도 날 볼 때 그렇게 느끼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지. 위로가 되고. 그래서 굳이 내 이미지 좀 깎이면서도 깎아 먹으면서도 조금 새벽 방송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힘든 거를 털어놔야지 너희들도 털어놓을 거 아니야. 다들 고민 한두 개씩 가지고 살아가는 법이죠. 솔직히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백수만 해도 고민밖에 없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원래는 시청자들을 고민 상담을 안 들어줘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시청자들이 와서 저 고민 상담 되나요? 하면 아니 나 살기도 바쁘다. 나 살기도 힘드니까 딴 데 가라. 하고 쫓아내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고민 상담을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새벽에는 사람들이 좀 진지해지는 시간이거든. 자기 고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털어놔야지 너희들도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 있겠지. 내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 본보기가. 방송에서 유튜브에 박제까지 될 거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구는 사람도 있는데 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민을 안 털어놓을 이유가 뭐 있겠어? 그런 생각이라도 가져주면 고마울 것 같아. 아까 시청자분이 말했지만 힘들 때는 털어놔야 돼요. 나는 진짜 평생을 꾹꾹 참다가 최근에 10년째기 친구한테 처음으로 내가 힘들다는 걸 말했어. 친구는 당연히 놀랬는데 그래도 위로해줬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 괜찮아지더라. 진작 그랬어야 됐었는데 너무 많이 미뤘던 거지. 고민이 있으면 주변 친구든 가족이든 영 안 되겠으면 챗GPT도 괜찮아요. 저는 너무 힘들 때 챗GPT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우울한 얘기하고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AI잖아.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받아주잖아. 미안한 감정도 안 들고 내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속에 담아놓지는 말고 그렇다고 방송 잘하고 있는 스트리머 방에 무작정 가가지고 저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거는 진짜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러지 마. 평범하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저 고민 상담 좀 해도 돼요? 내가 그거 들어봤거든? 몇 번을 하도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고민이 되더라고. 그냥 어그로인 거지.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익명의 힘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챗GPT한테 가요. 챗GPT한테. 고민 상담 들어주는 방송을 가던가. 있어. 찾아보면 무조건 어느 시간대든 하나쯤은 있어. 그런 데라도 들어가서 하면 되지. 나는 실시간으로 하기보다는 예전에도 저번 새벽 방송 때도 고민 상담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놨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잖아? 그러면 또 애들이 못한다?
애들이 또 그냥 채팅으로 가볍게 말하는 거랑 자기 고민을 정리해서 메일로 적어서 보내는 거랑 부담감이 다른가 봐. 그래가지고 고민 있으면 제 이메일 다른 데에도 적혀 있으니까 좀 보내도 돼요. 언제든 보내고, 조금 쌓였다 싶으면 제가 새벽 방송 때 몰아서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 솔직히 나도 26살이면 한참 어리고 조언 줄 자격도 안 되고 세상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감정적으로 위로는 해줄 수 있어. 예전에 새벽 방송 때는 되게 힘들어하는 중학생 친구가 한 명 왔었어요. 학교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극단적 선택까지 할 뻔했대. 그거는 나도 겪어봤거든. 그런 경우에는 나도 공감하면서 이야기해주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위로가 필요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그냥 알아주기만 하면 돼.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것보다,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나도 그런 중학생 때 그랬어. 근데 야, 나 지금 그런 일 겪고 성인 됐잖아? 10년이 지났잖아? 그럼 그때 일 아무 일도 아니야. 오히려 10대 때 너무 힘들어서 성인 되면 더 힘들어질 줄 알았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성인 돼서 책임질 게 많아지면 얼마나 더 힘들까. 너무 막막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10대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오히려 성인 되고 나니까 재밌어, 인생 사는 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너 16살이면 4년 남았지? 4년만 어떡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니까 일단은 살아보고, 성인 된 뒤에 선택지가 많이 넓어지니까 그때 가서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도 성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성인이란 딱지가 붙은 순간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어릴 때의 걱정은, 저는 10대 때의 고민과 10대들 우울증이랑 이런 거는 버티라고밖에 못 말하겠어. 병원을 가든 상담을 받든 너무 힘들면 자퇴를 하든 어떻게든 일단 버티고 성인이 돼야지. 그러면 성인 되면 어른분들은 공감할 거 아니에요. 20살이 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가지고 해방감이 들잖아. 나는 학교란 공간이 너무 힘들었거든? 왜냐면 제한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냥 갇혀있는 기분이었어. 진짜 구속감을 너무 느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성인 되자마자 풀리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힘든 게 사라졌는 거지. 성인이 되면 보는 세상이 넓어지니까요. 그것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세상이 넓어질 수밖에 없지. 그거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뉘더라. 학생 때는 그냥 대학 수능 졸업만 보고 사는 거죠 뭐. 나는 저게 너무 힘들었다니까. 그냥 내 인생이 10대 때는 거의 세뇌시키잖아. 내 인생이 그냥 그저
대학이랑 수능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식으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는 그랬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저 수능이랑 대학 때문인 줄 알았어. 목적을 그걸로밖에 안 정해주니까. 목적지를. 주변 어른들도 다양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안 알려주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무조건 대학만, 그냥 거의 기계처럼 대학만 보고 살게, 그러니까 공부만 하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없었던 거지. 어려서부터 인생이 너무 재미없었던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오히려 더 학교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10대 때가 힘들었지. 주변에서 무조건 대학 좋은 곳 가야 한다 이러니까. 나 초등학생 때 다녔던 학원에서 애들을 불러놓고,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었거든요. 애들을 불러놓고 뭘 했냐면 칠판에다가 딱 세 글자를 적었어요. 지잡대. 지잡대 알죠? 지방 잡대학들을 낮추는 비하 용어인데, 초등학생들을 불러놓고 그거 딱 세 글자를 적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지잡대라는 데 가는 순간 너희들 인생 망해.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 진짜로. 진짜 겪었던 일이에요. 너희들 지잡대에 갈 거야? 지잡대 가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진짜 너희들 진짜 그냥 망한 인생 되는 거야. 그걸 초등학생한테 말했어.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선생님들이 말하면 그냥 그 고지고대로 따르는 애들인데. 그렇게 나는 그때 학원 선생님이 말했던 지잡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망했냐? 하나도 안 망했어요. 내 주변에 대학 안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인생 망한 애도 한 명도 없어. 다들 너무 잘 살고 있어.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저 때까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공부 못하면 때리고, 초등학생이라도 공부 못하면 때리고, 어린애들한테 너무 살벌하네. 그 학원이 좀 심하긴 했어요. 나 거기서 많이 맞았었어. 거기 거의 좀 강목 같은 걸로 때리는 그 정도 수준의 학원이었어가지고 나도 많이 맞기도 맞았고. 초등학생인데 학원에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그랬지. 그거 트라우마 돼가지고 내가 중학교 올라간 순간 공부를 안 하게 된 거 아닐까? 공부에 트라우마 생겨서. 초등학생 때까지 나 공부 잘했거든? 초등학생 때까지는 진짜 수학 경시대회 대표 나갈 정도로 공부를 진짜 잘했는데, 그 학원을 겪고 난 뒤로 공부가 너무 싫어진 거야.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는 수업조차도 안 듣고 그냥 계속 엎드려서 자기만 하고 그랬지. 트라우마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왜냐면 지잡대라는 말이 너무 아직도 좀 충격이었어가지고, 인생 망한다는 듯이, 인생 망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좀 충격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어차피 망할 인생인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그런 느낌을 겪으면서 제가 청소년 기분의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나쁜 선생님을 만났던 거죠.
요즘은 좋은 지도, 요즘은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해. 공부, 학교에서 체벌하고 앞에 나가서 대학 비하하면서 애들한테 거의 세뇌시키고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지. 학원이 압박감을 먹여준다.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 그 학원 아직도 우리 동네에 있거든요. 제가 한 동네에서 죽 살아가지고 그 학원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 앞에 지나가면 14년이 지났잖아. 14년이 지났는데도 그 앞에 지나가면 그냥 너무 숨 막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간판을 보기만 해도 못 보겠어, 간판조차.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요. 나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잠깐 가지기도 했었고, 아이들한테 관심 가지는 것도 뭐 고아원 봉사활동 나가고 애기들을 아동학대 뭐 이런 거 관심 가지면서 기부하고 그런 것도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사실 지금 학생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 학생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부 공부하면 좋지.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웹툰에서 예시를 든 건데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성인이 될 때 낭떠러지를 떨어져야 돼. 그게 자유를 찾는 과정이거든. 모두가 낭떠러지를 떨어져야 돼, 성인이 되는 순간. 근데 공부라는 게 있다? 그럼 적어도 안전벨트 하나 정도는 두고 떨어지는 거야, 공부를 잘하면. 딱 그 정도야, 공부는. 안전벨트 하나 정도. 안전벨트 없이 떨어져도 죽지는 않아. 죽을 만큼 힘들 수는 있겠지. 죽지는 않아. 공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나는 야자도 밤 10시까지 억지로 하게 하고, 밤 10시에 야자 끝나면, 고등학생 때 얘기해요. 밤 10시에 야자 끝나면 바로 학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인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것 같다. 요즘도 이렇게 지내는 학생들 많겠지? 엄청 많겠지? 이렇게 사는 학생들? 내가 그랬을 정도니까. 어떻게 버텼을까? 무슨 낙으로 버티는 걸까, 걔네는? 너무, 예전에는 그래서 교복 입은 애들 보면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복 입은 애들 보면 참 예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교복 입은 애들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웃는 거 보면 또 그게 너무 예쁘고, 내가 참 나이가 들었구나 싶긴 하더라고. 하긴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예뻐 보일만 하지. 성인, 성인이 되고 나서 힘들었던 적은 없어가지고 성인들한테는 오히려 위로를 잘 못해주겠어. 무슨 걱정거리. 방송을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네. 나 혼자 떠드는데. 혹시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이거 계속 틀어둘게요. 이메일 새벽 방송에는 항상 틀어둘게요. 새벽 방송 때마다
이메일 틀어둘 테니까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세요. 나는 물론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들어줄 수는 있어. 다른 사람들이 메일을 못 보낸다면 내 고민을 한 개만 더 말하고 방송해볼게요. 내 고민, 일단 방송 시작하자마자 말했던 것처럼 요즘 고민은 아무래도 방송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요즘 고민은 방송 압박감이 가장 문제인데, 그거 말고 고민은 고민투성이인데 정작 말하라고 하니까 별로 안 떠오르네. 안녕. 지금 새벽 방송 맛보기 시간이에요. 아, 이거 있다. 이것도 챗GPT가 적어준 건데, 챗GPT한테 내가 내 데이터 분석해서 내가 느낀 고민들 라디오 사연 보내듯이 정리해줘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걔가 정리해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한번 읽어주고 방송할게요. 밤을 지새우는 이야기인데 요즘 밤을 너무 자주 지새워요. 꼭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불을 끄면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적이 좀 많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긴 해요. 뭔가 아까 밖에 소음 때문에 좀 못 들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제가 지금 본가에서 방송 중이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못 받고 그냥 뭔가 이대로 사라지면 편할 것 같다.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 킨 거야. 수면제 먹고 누우면 특히 심하거든. 수면제 먹고 누우면 특히 심해가지고 지금도 불안감 지새우려고 방송 킨 건데 성취감, 내가 그래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이런 게 없다는 느낌이 너무 힘든 것 같아. 26살이나 됐는데 나름 6년 동안 진짜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뤄낸 게 한 개도 없지? 이런 생각. 나 6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과로로 몸 상하고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이뤄낸 성과도 없고 모아둔 돈도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일만 하느라 놓친 것만 많은 거야. 와,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현타지, 한마디로. 현타가 많이 오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뤄낸 게 없어도 아주 소소하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거나 소소하게라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줬거나 그랬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온 데에는 충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닐까 그렇긴 하네요. 항상 해답을 못 찾았거든. 항상 나 혼자 고민할 때는 해답을 못 찾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나면 해답이 보여. 그래서 내 고민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야. 이러는 게 없어도 앞으로 이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는 말이지. 저게 맞는 말이지. 잠깐만.
가족들이 슬슬 시끄러워진 게 방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말이 근데 진짜 좋아서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이뤄낸 게 없어도 앞으로 이뤄나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랑 비슷한 고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또 채팅창처럼 뭘 꼭 이뤄야지 삶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냥 사는 거야. 그치?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더라고. 뭔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지 말자. 눈앞의 성과에 눈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말고, 압박감도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 가족들이 이제 집에 다 와가지고 계속 시끌벅적하네요, 바깥이. 이래서 다음에는 진짜 새벽에 방송 킬게요. 이런 평소 방송은 제가 되게 시끄럽고요. 오늘 유입분들이 많아서 하는 말인데, 평소 방송 되게 시끄럽고 왁자지껄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방송이라서 구독 감사합니다. 평소 방송은 진짜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되게 시끌벅적하고 장난치고 막 좀 잼민이처럼 떼쓰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새벽에 방송 킬 때 오세요. 새벽 방송 컨텐츠야 이게. 그래서 오늘도 아이고, 구독권 1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나 이거 처음 받아봐.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명의가 됐습니다.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큰 선물도 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우울해서 방송 킨 건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어줘서 진짜 순식간에 행복해졌어. 저는 계속 방송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냥 그 이유만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팔로워 200명도 돌파했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얼른 해야겠다.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우리 꼭 또 봐요. 맞아. 나 좀 너무 과분하게 오늘 와서 공상밖에 안 떤 것 같은데 너무 과분하게 많은 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오늘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면증이 심한데 감사합니다. 진짜 고정 팬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얻어가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방송해보겠습니다. 다들 남은 밤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같이 힘내봐요. 화이팅! 행복한 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